네, 7월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8월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장 초반 다시 보합권의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의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단지 경제 전망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전망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코멘트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은 일단 조금 실망하는 눈치죠. 양대 메이저들의 움직임도 역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일단은 먼저 이렇게 좀 혼조 양상에서 마무리했고요.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좀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 원엔 환율,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도 97엔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97엔대에서 98엔대. 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움직임은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합권의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 대비로 했을 때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보시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고 기관도 오늘은 매도 우위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는 매수로 출발을 해줬고 그리고 매수 규모도 3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매도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메이저들의 이 매도 속에서 시장은 관망 심리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부터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지금 5% 이상의 하락세입니다. 전일 일본 쪽에서의 삼상 실험 성공 소식이 들리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다국적 제약사와의 인수합병 소식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일단 좀 부정한 상태인데요. 오늘 좀 등락이 있고 반락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X 그룹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STX 그룹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구조조정 박차를 가하고 또 이런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STX의 움직임 자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8일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 거의 바닥 수준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상당히 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의 반등세도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서 크게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증권사들의 평가가 상당히 기대되는 국면입니다. 오늘 3%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바일 게임주 페이스북 훈풍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소폭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반락한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보도록 하죠. 주가가 일단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움직임까지도 소폭 올라오는데요. 이틀간 쉬었던 현대차가 1% 안팎으로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태고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이틀째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4흘 연속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의 폭 자체에서 일단 하락이 멈춘 상태지만 이 반등을 크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도 크지 않고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황을 듣는 와중에 중국에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가 50.3으로 예상치 49.8을 웃돌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 소식이 발표된 이후에 물론 지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지금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죠. 동양증권의 서동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 위로 중국의 제조업 PMI가 나와줬는데요. 이러한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최악을 벗어나는 구간으로 진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러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오늘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지나간 일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그래도 위축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바로 중국의 PMI 지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50 이상 경기
급장을 뜻하는 이 수치를 기록해 주었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리커창 총리의 여러 가지 중국 경기의 하방을 7% 성장을 유지시키겠다라든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의견들이 7월을 고비로 해서 8월 달부터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지표로서 확인돼주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은 오히려 그동안 대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들이 많았던 업종이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산업재나 소재 쪽도 해당이 되죠.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 경기의 회복에 따라서 외다리로 올라왔다라면은 만약에 이러한 그 중국의 관련 지표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개선되는 흐름들이 8월 달에도 나와준다라면은 우리 시장에는 그나마 또 담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는 또 미국이라든지 이 선진국과 또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의 격차가 상당히 또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금의 유출도 신흥국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다소 멈칫하는 분위기인데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8월 첫날인데요. 네. 전망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점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그 관련된 지표라든가 또는 FOMC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본다라면은 출구 전략과 관련된 명쾌하게 자 뭐 9월부터 출구 전략 시행하겠다. 이거를 시장에서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흐름보다는 지금 양적 완화 지속이라든가 그리고 또 미국의 경기 지표 또 이제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또 너무 고용이 좋게 개선이 된다라면은 출구 전략이 딱 당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그것은 5월달에 학습 경험을 우리가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밤에 열리게 되겠습니다만은 22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전격적인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드라기 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어떤 유럽 쪽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조치를 펼치겠다라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러한 코멘트가 나와준다라면 결국 신흥국 시장 쪽으로의 어떤 외국인 중심의 매수가 다시 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충분히 조성이 돼가고 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우리 시장이 특히 8월달 장세에서도 아주 뭐 고공행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7월 달부터 유입되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이어지면서 점진적인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쪽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물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8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서 1,900선에 좀 안착을 하는 양상이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매수가 이틀 연속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비록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550선을 넘어섰거든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선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8월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스닥은 물론 뭐 직전에 고점대가 588포인트도 갔었다가 무려 그냥 뭐 짧은 순간에 100포인트가 급락하면서 네. 480포인트도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고 지금 다시 이제 550이 다시 또 회복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새로운 고점을 돌파한다기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역시 제한된 지수 범위 내에서 어떤 종목별 순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급등하는 과정들 속에서요.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위 10개 종목들 중심에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코스닥에서 결국은 시가총액의 한 비중 5%를 차지하는 셀트리온의 급등이 결정적인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 아니었느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요. 지난 6월 21일 날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반등이 연출이 됐는데 6월 25일 날 코스닥 지수가 480포인트도 이탈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셀트리온의 어떤 매각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내는 이런 급등이 뭐 거의 3만 원대 초반부터 해서 더블 이상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뭐 회사 측에서 매각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이제 출회되는 모습들이었는데 다소 어떻게 보면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의 상승이 올라왔던 거에 비한다면 좀 왜곡된 흐름이 사실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어떤 IT 부품 관련주들이 쉬는 동안에 재료를 수반해주는 종목 분단들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바이오 헬스 케어 쪽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모바일 퍼블리싱과 관련돼서 결국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다시 또 고개를 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8월 달
코스닥에서도 지수가 뭐 580을 다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로 최소한의 어떤 지지력을 확보해 주면서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별 수익률 게임은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월 코스닥 시장의 전망까지 해봤고요. 지금 못다한 내용 그리고 또 이슈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 잠시 후에 또 짚어보겠습니다.